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 시간의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일단은요, 이번 주 한 주간의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또 빠질 것처럼 빠지다가 말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다행스럽게도 반등 마감을 해줬는데, 물론 시장의 마감은 마이너스지만은 장중으로 봤을 때는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만 볼 게 아니라 지금은 해외 증시에 대한 지표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와 환율과 그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 대형 종목들은 빠졌지만은 그때 때마침 테마주 장세가 돌아서면서 오히려 코스닥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게 이번 주의 환율적인 모습이었는데 자연스럽게도 오늘은 1,140원대 이하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시장의 안정성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다시 한번 내려간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장중에 봤을 때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다시 한번 더 1.3을 지키면서 반등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은 국채금리 10년물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리스크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10년물과 30년물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거 아닌가? 앞으로 성장하기보다 경기가 조금 더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에 대한 멘트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가 하락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10년물을 잘 봐야 됩니다. 10년물이 1.3을 깨게 되면은 오히려 진짜로 이제는 경기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3을 지키면서 달러와 환율은 1,150원만 지켜준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많이, 물론 많은 진폭은 보이겠지만 크게 하락으로 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보면서 또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증시가 많이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일정에 대한 종목들 또 테마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더불어서 일정이 있었던 명확한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올라갔던 이번 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P&K 피부 임상 센터도 제가 기업에 대한 기업 IR이 있다. 기업 공개 설명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종목이 또 올라갔어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단 한 개만 일단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짚어보고 돌아오는 다음 주의 일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나와서 어떤 멘트 드렸었냐면 요거는 사실 이 자료에 없던 내용이었어요.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일요일날 자료를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겠다라고 했죠. 그 언론 보도 자료에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7월 15일날 언론 보도 내용이었어요. 요거는 방송에 없던 자료죠. 요건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올려드린 자료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첫걸음,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 출범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새벽 6시에 올라올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냐면 롯데, 정밀, 화학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일단은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롯데, 정밀, 화학이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밀려 내려왔는데 요 지지라인은 깨지 않습니다. 요 지지라인 6만 원대가 있었는데 요게 깨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오르면서에 있었어요. 암모니아 쪽에서 판매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건데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는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까지 출범한다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강력한 모멘텀에 붙으면서 이번 주만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이 롯데 정밀화학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롯데 정밀화학은 어떤 종목이냐? 바로 암모니아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주택 시장이 굉장히 호황기에 있죠. 페인트와도 관련되어져 있고 또 하나가 미국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육류에 관한 식품들 대체육에서도 관련되어져 있는 게
롯데전미화학입니다. 업황이 다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암모니아를 과거에는 생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2011년도 이후로부터는 생산을 안 하고 유통, 판매만 합니다. 근데 이 판매량 자체가 원체 좋다 보니까 1분기 실적 좋았어요. 지금 실적 시즌이죠. 2분기 때도 암모니아 판매량 실적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 롯데전미화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더불어서 지금 이런 원료 관련되어져 있는 화학 중에 국도화학이라고 있어요. 국도화학은 에폭시 관련 주인데 그 에폭시 관련 때문에 지금 국도화학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갑니다. 이런 것처럼 화학주 안에서도 원료가 어떤 원료에 속해져 있냐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지는 게 지금의 시장인데 롯데전미화학은 암모니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주가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가지고 가면서 보시고 만약에 신규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잡기에는 아무래도 올라왔으니까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눌림을 준다면 2분기 실적 앞두고서는 다시 한 번 더 단기 모멘텀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 또 같이 대응해서 수익 났다 하시는 분들도 또 수익 축하드리겠고 그 외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노란톡에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도 굉장히 또 큰 수익도 안겨줬던 게 바로 이번 주였습니다. 자, 이렇듯이 방송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자료와 제가 또 관심 있어라는 종목들을 풀어드리는 게 노란톡이에요. 그렇다면 노란톡에 일단 들어오시면 이 자료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투자에 대한 도움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그 부분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려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너튜브를 여십니다. 너튜브를 여신 다음에 거기서 매일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 빨간 네온 박스로 실시간이라고 뜰 거예요. 거기에 접속하시게 되면 대화창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이 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대화창 많이 들어오시면 아마 저하고 또 다음 주 한 주도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우리 수익 굉장히 잘 냈어요. 다음 주도 대박이 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한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어떤 일정이 있냐면 영국에서 코로나19 제한 조치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이번에 유로 2020에 대한 그 결승전도 마스크 없이 치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되고 있는데 그와 또 더불어서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이젠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경기 정상화를 빠르게 노리고 있는 게 영국이에요. 이만큼 글로벌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접종률만 올라간다면 경기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도 보게 되면요. 코로나는 일시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에요. 만약에 일시적인 게 아닌 게 되면 깨질 겁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타격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도 경기 정상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이런 영국의 모습을 봤을 때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고용도 오늘 발표된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에 따라서 또 기관 NDR, 요거는 이제 노시족입니다. 공개가 하지 않는 비공개 기관 대상 설명회가 되는 건데 요게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기관들의 고용은 사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블루콘과 아이큐어, 소머젠도 기관 대상 IR을 개최하기 때문에 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는 이제 기후변화지수 3종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약 한 4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다들 누구나 아시는 CS윈드와 유니스, 경동나비엔, SKD&D, 신성 ENG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경동나비엔과 SKD&D도 수급적인 현황도 굉장히 좋았었고 차트에 대한 모습도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신성 ENG는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했던 모습도 있었는데 비해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도 다시 한 번 더 신성 ENG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생길 수가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의외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게 또 신성 ENG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한 종목을 나는 좀 길게 본다면
신성 ENG를 한번 보시면은 아마 좀 괜찮은 모멘텀도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에 일정도 있으니까 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에 일정이 좀 더 있는데 K 뉴질 지수 선물이 상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엔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요 지수 선물 상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옵션에 대한 부분도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건 좀 나중에 하고요. 메스트와 이제 플래티엄, 에브리버 공모청이 있고 미국 바이러스 학기 연락사례에 참가하는 기업이 엔지켄 생명과학인데 발표한 내용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가는 선반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넘기고 보더라도 약간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한반도가 다음 주에도 열도 현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더웠죠. 다음 주는 더 더울 거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어컨 판매량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전력이 많이 모자랄 거다. 전력이 이제 뭐 블랙아웃 될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있겠죠. 자, 관련주를 보게 되면 뭐 GNC 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비상발전기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비상발전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GNC 에너지가 오늘 좀 부각을 받았는데 진짜로 뭔가 전력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면 GNC 에너지가 정말 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올라갔던 일지전기, 옴니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이지만 실제로 이제 수혜가 발생돼서 뭔가 매출 발생된 종목들은 오늘 올라갔던 뭐 신일전자 아니면은 SDC, 에센테크 이런 게 있는데 SDC 같은 경우에는 냉매 밸브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에센테크 같은 경우에는 무풍 에어컨과 실외기와 에어컨을 연결하는 서비스 밸브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만큼 에어컨이 많이 팔리고 뭐 실외기가 많이 교체가 되고 이럴 때마다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는 게 에센테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뭐 인맥 테마도 엮여진 부분이 있고 공시적인 내용이나 분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 게 SN테크인데 이러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N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많이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발생이 됐다가 눌림 오고 윗골이 시원하게 윗골 달리고 그다음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내려왔는데 이 1,300원을 지지해주고 나서 오늘, 어제 많이 올라왔죠? 이러면서 우리가 수익을 냈어요. 어디서? 노란톡에서 이 종목을 잡아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가지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남겨놓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기 시작을 했고 동과도 관련되어져 있어요. 동 밸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자재 관련이라서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종목은 대창그룹의 종목이에요. 그럼 대창, 서원, 에센테크 이 세 종목인 건데 지금 그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서원의 대표이사와 에센테크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대표이사의 지분이 없는 게 에센테크는 지분이 없어요. 그만큼 에센테크에 뭔가 지분적인 이슈가 붙을 가능성도 있는 게 에센테크가 되겠고 더불어서 인맥 테마도 엮이고 있는 사회이사 관련으로 해서 인맥 테마도 엮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 발표할 때까지도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면 또 1,400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매수 보일 수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보신다면 아마 7, 8월 달 안에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의 일정도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정 뭐가 있냐면, 자, 화요일 날은 이제 브레인즈 컴퍼니 공모 청약이 있고 블루 오리진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주관광 테마가 도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7월 우대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실질금리에 따라서 증시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잘 봐야 될 것이고 미국은 넷플릭스 시작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는데 넷플릭스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지출까지 발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도 우리나라 종목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요일 날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벌써 중복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러면서
군무 차량도 있고 무이동체에 관련되어져 있는 학회와 엑스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외교 차결 협의회도 있는데 이것보다 이제 우리가 뭐다? 시적 시즌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뭐가 좋을 거고 뭐가 안 좋을 건지를 골라내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은 종목을 우리가 미리 매수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거기서 딱 골라본다면 일단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후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2분기는 의외로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있었는데 원자재,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실적 쇼크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전망치가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좀 피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도 성장할 걸로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더 성장할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4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 4공장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으로 본다면은 상저 하고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지금 90만 원대 회복해줬죠. 앞으로 100만 원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금융주예요. 우리금융지주도 이번에 배당 발표가 있었고 그 외에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금보험공단에서 이제는 민영화를 시켜야 되는 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에서도 일단 제일 먼저 발표하는 우리금융지주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주들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종목은 따로 있어요. 그 종목 제가 요 다음 일정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바이오와 금융주 한번 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요일입니다. 자, 이제 큐라클이 신규 상장 예정이죠. 요것도 아마 좀 뜨거울 걸로 전망되고 있고, 근데 소형 가전 쇼가 있는데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관련 없다라고 하더라도 소형 가전에서만 한 종목을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락앤락을 적게 봅니다. 락앤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실제로 이번 주에 상승을 보여줬어요.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락앤락이니까 아마 그것도 이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텔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IT도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얘가 좀 중요한 건데 유로존,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팬더믹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가 중요했는데 이번에 어떤 멘트가 흘러나왔냐면 아마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더 발표가 될 게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페이지 않을까에 대한 추정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멘트 나타나는지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실적을 봐야겠죠. 다른 것보다 전 이거 보고 싶어요. 일단은 금융주는 전 다 좋게 봅니다. KB금융, 하나금융 다 좋아요. 근데 저의 원픽은 신한지주입니다. 요게 아직 실적 발표 일정이 안 잡혀 있어요. 근데 신한지주도 실적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배당과 더불어서 이제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까지 시장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 이런 금융주가 지금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 이러한 금융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볼 거는 현대건설 기계인데 이 현대건설 기계 내용 자체가 이미 지금 주문량을 못 따라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적이 엄청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종목 한번 자료를 먼저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공시 설명드리면서 삼성공조 말씀드렸어요. 삼성공조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대창단조예요. 왜 말씀드리냐면 자, 주요 사용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글씨가 여러 가지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보게 되면 이제 굴삭기 및 불도저 등에 들어가는 중장비 생산 업체다. 그리고 이게 이제 OEM에서 이제 부품이 납품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아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업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다음 화면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나타나면서 내수보다는 요 해외 쪽 수출이 더 많은 기업인데 내수에서는 어디냐면 현대건설 기기에 납품을 하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 둘 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 납품하고 있는 대창단조도
이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선 더군다나 이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법안도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이 지금 자회사가 또 미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과도 관련되어져 있고 또 하나가 인도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인프라가 잘 진행된다면 이쪽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창 단조가 됩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현대건설기기가 잘 나온다면 거기에 납품하는 납품사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것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탕단조의 차트를 보게 되면 흐름이 지난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놓고 고가 1,650원 찍어놓고 밀려 내려오고 있다가 한번 반등 주고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8,700원 라인은 깨지 않고 있고 내려와 봐야 85,000원 라인 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회장과 대표이사가 자사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요. 즉 자기 돈을 통해서 회사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평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저평가 종목. 이 대창자는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 통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정상 밸류 받는다? 그러면 어디 이상 가느냐? 10,000원 그 이상 올라가야 정상적인 밸류를 받기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종목이 지금 이번에 대창 단조가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이제 벌써 금요일이죠. 도쿄올림픽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외교차 간 전략 대화가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 현대에 관련된 그룹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부터 쭉 있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걸로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앞으로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리스크가 하나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일시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현대위아기도 하고요. 일단은 현대중공업도 있지만 현대글로비스가 그동안 운임에 대한 얘기들, 해상운임 이런 운송에 대한 얘기에 따라서 실적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던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상 운임에 대한 증가, 운임의 증가에 따라서 이번에 숨겨져 있는 실적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가 되기 때문에 뭔가 대형주에서 이런 실적 관련 종목을 본다면 현대글로비스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큰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거다. 뭔가 변동성 큰 거를 원하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창 단조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 시즌에서 뭔가 좀 안정적인 거 보고 싶다 하시면 현대글로비스나 아니면 지금 눌려져 있는 금융주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분석 위주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방송 자료와 여기에 발표되지 않았던 뭐가 있다? 언론 보도 자료의 일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몇 시,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내용의 기사가 올라올 게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를 우리가 매수한다면 충분히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대박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제가 또 저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또 어떤 실적 분석을 해드리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튜브를 접속하신 다음에요. 너튜브에다가 매일경제를 검색을 합니다. 그럼 매일경제 너튜브가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에 빨간 네온 박스로 실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그 실시간 되는 거를 접속해 들어오시면은 대화창 안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주소가 아마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참가하셔가지고 다음 주 한 주도 저와 함께 손꼭 잡고 시장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대박 나는 또 종목 잡아가지고 대박 내는 한 주가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증시 이벤트로 대박 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